지금 단계는 뭐냐면 학습을 하고 싶은데 그 칩이 없어서 학습을 못하기 때문에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거고 쇼티지가 나는 거죠. 공급 부족이 나 있는 상황인데 26년까지는 가는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최근에 보고서 이제 회사 이름은 잘 생각나지 않는데 2030년까지 그 이익률이 계속해서 38% 정도 계속해서 성장할 거다 그러면 야 이렇게 계속 성장하면 지금 가격에서 사도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누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얘네들이 소비재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마진을 계속해서 더 붙일 수 있다. 왜? 정가시킬 수 있으니까. 오히려 뭐 4조 달러 이상 또 갈 수 있지 않냐 라는 논리를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희성 작가하고 했던 최근의 대담 이 영상이 나가는 그 전으로 나가는 그 영상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학습 단계에서의 그 AI 가속기 수요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속해서 뭐 라지 랭귀지 모델이든 모션 모델이든 뭐 이런 걸 만들어야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AI 가속기 칩이 필요한데요. 그게 끝나고 나서 추론 단계로 넘어갔을 때도 똑같이 많은 칩이 필요할 거냐? 그건 몰라요. 그럼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지금 단계는 뭐냐면 학습을 하고 싶은데 그 칩이 없어서 학습을 못하기 때문에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거고 쇼티지가 나는 거죠. 공급 부족이 나 있는 상황인데 이것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채워질 거거든요. 근데 그 어느 순간이 언제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까지는 26년까지 늘어났다는 걸 우리가 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콜에서 느끼는 거고 TSMC의 설비 증설에서 느끼는 거예요. 26년까지는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학습 시장이 26년에 다 안 채워주면 27년, 28년까지도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봐야 되는데 학습 시장이 다 채워지고 나면 추론 시장에서는 이 정도로 많은 엔비디아 칩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이것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가파르게 이렇게 수직 상승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 꺾이면 주가가 어떻게 되나? 그럼 우리가 지난번 2분기 실적 발표 때 봤잖아요. 주가 엄청나게 떨어지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보기엔 26년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근데 되게 시장이 합리적인 게 뭐냐면 예전에는 그 이익 대비 80배를 주면서 한 미래 3년, 4년, 5년 막 땡겨왔어요. 근데 지금 40배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4년, 5년을 오는 게 아니라 2년, 3년만 땡겨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게 이제 영악해졌고 시장이. 그래서 아마 이게 점점 누울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여기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엔비디아는 30배 또는 33배에서 44배 이 사이의 밸류에이션을 봐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조금씩 내려올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내려오는 과정에서 계속 이익가 이렇게 늘어나면 시가총액이 어디까지 갈 건지 뭐 이익의 규모를 보면서 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 시장까지는 오케이. 추론 시장에서부터는 의문. 이렇게 생각을 좀 가정을 깔아 놓으시는 게 좀 안전판을 깔아 놓으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 예전에 애플이나 아니면 MS보다 시총이 높은 건 좀 비정상적이다. 비정상이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지금도 그 생각은 동의하시나요? 지난번 그러니까 이 학습 시장의 규모가 몇 년 더 이어졌다고 생각하면서 잠시 잠깐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좀 바꿨어요. 시가총액 1위를 일정 기간 하다가 그 다음에 결국은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회사로 그게 다시 넘어갈 거고 아니면 이제 엔비디아가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만들면 되죠. 고객하고 경쟁은 안 하겠다고 했는데 고객이 없는 쪽에서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로봇 얘기를 했는데 제스라는 그러니까 로봇 시장에 예를 들어서 진출을 한다든가 어떤 식으로든지 뭐 그러면 이제 조금 달라질 거죠. 그러니까 도매 장사가 일부 소매를 갖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디바이스를 갖는 회사는 어떻게 조금 다르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그 최근에 뭐 이제 유튜브 보시면 내년 시장에는 이제 뭐 HBM 뭐 반도체 시장 말고 이제 AI의 그 킬러 앱 이런 것들에 주목해야 됩니다. 뭐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말은 맞는데 누가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그것도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는 게 이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애플이나 MS나 아마존이나 이런 회사들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킬러 앱이라는 것 자체가 뭐 하늘에서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툭 튀어나오거나 갑자기 뭐
유튜브 채널이 팍 튀어나오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이 킬러 앱들이 과연 더 이상 뭐 나올 게 있는 건가? 조금 더 개선되고 기존에 하던 회사들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이나 아니면 능력들 이런 것들이 생기거나 조금 개선되거나 조금 더 편해지거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뭐 AI를 써서 더 편해졌어요. 이렇게 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궤적은 아마 지난번 궤적하고 비슷할 거예요. 애플이 스마트폰을 처음으로 만들고, 처음은 아니지만 대중화시켰고, 그래서 애플 생태계로 수많은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회사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겼잖아요. 근데 소위 말하는 앱스토어 같은 거를 만들어 놔줬잖아요. 근데 여기서 놀아라. 메타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그 친구들이 지금 이거를 원할 가능성이 있어요. 판을 깔아주고 와서 만들어서 놀아라. 지난 오픈 AI에서도 그런 비슷한 거 스토어를 발표를 했었고, 그러니까 너희들 그 쉽게 얘기하면 AI로 뭐 하는 거 하고 싶지. AI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 AI로 하는 거. 그러니까 AI로 예를 들자면 뭐 집안에 뭐 가전제품을 제어한다던가 그런 앱을 만들어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전 단계를 얘들이 지금 구축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학습 단계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이 지금 AI가 초기 단계라고 표현하는 건 그것 때문입니다. 지금 학습 단계는 구축해가는 단계니까 사실상 초기 단계일 수 있고 학습이 끝나서 추론 영역을 만들어주면 이 추론하는 걸 가지고 니들이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봐. 아마 이렇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 아까 그 젠스랑이 로봇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어떤 명령어단을 넣느냐에 따라서 알아서 툭툭툭툭 해주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서 같은 거를 작성을 했다. 근데 많이 쌓였다. 그래서 무엇과 관련돼서 내가 얘기했던 내용을 한번 뽑아서 정리해줘봐. 이러면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이제 원고를 조금씩 쓰니까 내가 삼성전자에 있어서 대해서 얘기했던 걸 시간대별로 한번 추려가지고 요약을 한번 쭉 해줘봐. 이러면 제 생각이 삼성전자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쫙 나올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 해주면 되게 편하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응용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까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죠. 아직 학습이니까 추론까지 만들어주고 그걸 가지고 니들이 한번 해봐.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미국 얘기를 이제 미국의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도기님께서는 이제 한국 주식의 거의 몰빵이죠. 이 자산을 조금씩 해외 자산, 꼭 미국이 아니더라도 이제 분산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 옳은 선택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홍철호 박사님 같은 경우 계속해서 달러 자산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아마 지금 홍철호 박사님은 그런 데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달러 자산을 꽤 많이 선호를 하셨으니까 글로벌 투자로 가는 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달러 투자가 됐든 미국 시장이 됐든 또 다른 실용국이 됐든 향후에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서 다시 제자를 찾고 다시 수익을 보거나 하고 이러면 이제 국제적인 투자는 해야 되겠다는 건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왜냐면 올해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사람들이 다 미국 주식 투자한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미국 투자를 했으면 어떻게 할까? 수익금을 한국에 넘기겠는걸 지금쯤부터. 근데 그분들은 또 거기에 딱 머물러 있는 분이 많고 맞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분 수익이 제일 좋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자산끼리. 이거는 이제 나중에는 어떤 생각도 하냐면 단지 나라에서 왔다 갔다도 하지만 자산의 종류별로 그러니까 채권 시장, 뭐 주식 시장, 뭐 원자재 시장, 뭐 이런 식으로 뭐 부동산 시장 이런 식으로 좀 왔다 갔다 하는 개념들은 앞으로도 할 거다. 대신에 이제 하나 고민이 있는 지점이 하이브리드 쪽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고민이 좀 있어요. 왜냐면 그 CB라든가 BW라든가 이런 것들 CB, BW 잘못하면 기존 주주들은 피눈물 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핏이 잘했던 거 골드만삭스 망하기 직전 망할 것 같으니까 살려줘 이랬을 때 골드만삭스 채권을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높은 금리인데 8% 넘게 받고 채권을 사줬어요. 엄청나잖아요. 골드만삭스가 8% 넘는 금리로 채권을 발행했다고? 그런 적이 있어요. 힘들 때. 그건 너무 좋죠. 네, 그거는 그래서 그런 식의 방법은 당연히 구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중은 어느 정도? 예를 들면 100 지금 뭐 9대 1이다. 라고 그러면 그 비중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제도적인 한계가 좀 있어서 그렇게 당장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조금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하면 저는 그건 무조건 다 열어놓을 겁니다. 예, 그래서 어느 때는 채권으로 많이 들어가고 또 어느 때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닫아놓지는 않아요. 약간 오히려 제도적 한계가 좀 더 많은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뭐 벤처 캐피탈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테슬라 전문가 아니면 테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셔서 이제 뭐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하셨는데 지금 테슬라 주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기대감이 반영이 된 거죠.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이 하나 꼭 구분하셔야 될 부분은 스페이스X하고 테슬라는 다른 회사입니다. 스페이스X 상장할 수 있어요. 지분 관계서는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그거 비상장 주식 사는 뭐 그런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라는. 엄청나게 올랐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스페이스X 때문에 테슬라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그 부분은 나중에 없어질 거예요. 왜냐면 스페이스X는 스페이스X대로 상장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보셔야 돼요. 근데 이 얘기 하는 사람이니까 뭐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한테 몰빵해서 지금의 뭐 이상한 도지라는 부서 물론 그것도 뭐 부서라고 표현하기도 뭐하고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는 수장 그것도 뭐 공동 수장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이제 주식 많이 올랐는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쟤는 회사를 몇 개 하는 것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X에 스페이스X에 아는 회사만 테슬라에 우리가 그냥 흔히 아는 회사 거기에다가 어찌됐든 간에 몇 년 동안 뭐 미국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하지만 과연 회사에 쏟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 뭐 보고는 제대로 받을까? 그래서 이제 저게 회사에 앞으로 개인한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테슬라라는 회사 자체는 좋지 않지 않나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정해야 할 거는 일론 머스크가 약 천재적인 사람인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리고 이제 과학 기반의 지식이 굉장히 뛰어나고 학습을 많이 했고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CEO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화를 할 때 보면 기술자들이 깜짝깜짝 놀랄 만큼 깊숙이 치고 들어와요. 그리고 이해도 굉장히 학습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거죠. 기술자들이 거짓말할 대상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지금 한국의 기업들한테서 그게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지금 의혹을 하게 되는데 기술자들이 모르니까 대충 이렇게 얘기 좀 되지 않겠어? 듣고 싶은다. 뭐 초등생 수준의 보고서를 써라. 뭐 이런 지금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여러 가지 충격적인 일이 있었지만 그게 저는 가장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초등생이 볼 수 있는 보고서로 민라인에 올려라는 건 정말 저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스페이스X라는 테슬라의 사람들이 보고를 할 때 자기가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나 대충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우려가 작동할 것 같아요. 근데 보고 이건 뭐야? 이건 뭐야? 톡톡톡 물어보는데 얘기는 이 보고하는 내용을 알아듣고 핵심을 딱 집어서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함부로 못하죠. 옛날에 이제 우리 삼성의 왕국을 만드셨던 이건희 회장의 반도체에 대한 이해는 매우 높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 정확히 모르지만 반도체를 위로 쌓을 거냐 밑으로 파도로 할 거냐 할 때 앞으로 쌓으려면 계속 밑으로 가면 어디까지 할 수 있어? 위로 가면 어디까지 할 수 있어? 그래서 위로 쌓아야지. 위로 쌓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술자처럼 일하지 않더라도 기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주면 기술자들이 함부로 못하죠. 그런 측면에서 머스크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시려면 아이작 스미슨 전기를 보시면 좀 이해도가 높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코인을 도지코인 한 4배 정도 오른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만약에 코인을 산다면 가격대도 싸잖아요. 비트코인은 아니 그냥 단순 가격으로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는 그렇거든요. 거의 뭐 한 억대가 넘는 비트코인 물론 그걸 이제 한 개를 다 사는 사람을 빼요. 4달러 야 4달러 뭐 없어도 그만인데 라는 마음이 분명히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그러면 뭐 이더리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코인 시장이 앞으로 이제 없어지지는 너무 큰 시장이 되어버렸으니까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어떤 쪽에 관심을 가지고 심리로 움직이는 거니까 사실.
왜 지난번 쌌을 때 안 샀어요? 왜 근데 비쌀 때 관심을 가지세요? 쌌을 때는 못 샀잖아요. 다음 싸질 때 기다리세요. 분명히 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진짜. 제가 기존에 이제 제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분명히 지금 이제 또 한번 조정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그 제도권에 없고 코인에만 이제 파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물가가 완전히 터졌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쭉 올라갈 것이다. 금을 대체할 것이며. 그때 ETF 개설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네. 반감기와 함께. 그때 이제 6만 달러 때가 찍고 한번 쭉 빠졌잖아요. 살 수 있는 게 계속 있어요. 자산은 한꺼번에 영원히 올라가는 자산은 1도 없어요. 이번에 다르다라는 건 자산 시장에는 통하지 않는 건가요? 자산 시장은 뭐, 절대.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비트코인이 20만 불 가더라도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접었다가 가고 그러는 거니까. 근데 접을 땐 또 사고 싶지 않아요. 일단 그거부터 고쳐야 돼요. 접었을 때 지금 한국 주식 사고 싶나요? 대부분 한국 주식 탈출하고 싶지? 네. 사야 되거든요. 사실 난 한 1년, 2년 뒤에서 되돌아보면 왜 이때 안 샀지?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그 코로나 끝나고 나서 장 많이 올라갈 때, 야, 다음번에 1,500 오면 1,600 오면 꼭 사야지. 이랬잖아요. 물론 그때 스마트폰이 들어오긴 합니다만 지금 스마트폰이 안 들어오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2,500이 아니고요. 한 2,200 그 이하일 수도 있어요. 어떤 체감적이거나 실질적으로 개별 기업들의 지금 주가 수준이. 근데 52주 신저가는 이미 꽤 오래전에 깨졌습니다. 지금 8월 5일치 그 급락할 때 거도 깨졌고, 개별 종목당 흐름 보면, 뭐, 한 3년의 최저가 여기에 지금 속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거든요? 하기 싫잖아요. 근데 왜 그러는데 요즘에 코인에 관심 안 올랐으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강연 나오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산가격에 귀신이 붙어 있어요. 올라올 때마다, 어서 와! 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사이렌이라고. 사이렌처럼 불러서 계속 유혹을 한다. 그런 유혹에서부터 마음이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 저는 그거부터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코인을 하건 뭐를 하건, 코인은 훨씬 더 펀더멘털이 없기 때문에 100% 심리 시장이에요.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꿈꾸고 있는 건 이걸 실물로 만들고 싶은 거지. 그러면 이제 파괴력이 진짜 커지는 거죠. 왜냐면 화폐적 성향을 갖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자기는 한 화폐의 왕이 되는 거지. 사실 다 실패했어요. 그건 누구야? 메타에서 만들겠다고 했는데 깨긴 했죠. 안 된다고 했고. 근데 이번에 그거를 저는 가장 강력하게 노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 도찌라는 부서에 장이 되는 것도 그거를 노리고 있다. 근데 이 사람은 가능하죠. 왜냐하면 물건을 갖고 있잖아요. 자기 물건 갖고 있는 상인인데 이 물건을 그걸 갖고 와서 나한테 돈을 주면 이걸 팔아줄게.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코인이 실물화 되는 거예요.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뭐 대단히 영리한 사람이고 저의 수준은 뭐 이미 완전히 넘어간 사람이고 그냥 옆에서 추측만 해볼 수 있는 거는 그걸 가지고 판매 생태계를 만들겠다. 그럼 도치코인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추정하기에는 일론 머스크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그 화폐를 가지고 자기 세계를 만들 수 있죠. 어마무시한 거죠. 나라가 구축이 되려면 화폐 순환 체계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게다가 글로벌 기업인데 그리고 도치도 글로벌하게 줬는데 글로벌 국가 하나가 탄생하는 거 이런 개념이 될 수도 있죠. 그게 이제 어찌됐든 정치적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트럼프가 아직 무인기도 시작을 안 했고 내년 1월 이제 중순쯤 돼야 이제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원 일정을 발표했는데 그 트럼프가 미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튜닝인가? 듀는 아니고 튜닝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트럼프를 뭐 지지는 하지만 뭐 IRA법은 이게 개정한 건 반대하는 그런 영향. 그래서 이게 진짜 누가 그러는데 2년 짧게 1년 6개월 정도 트럼프 세상이고 그 다음부터는 중간선거 있고 이렇게 되면 다음이 없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1년 6개월 동안은 너무 미국 중심적으로 가고 그러다 보면 뻥 터져버리는 게 아닌가. 물론 이것도 가정이고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러다 보면 그 머스크라는 사람도 진짜 화려한 불꽃으로 그때 같이 사그라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나 싶거든요. 다 예측 못하죠. 맞죠. 그거는 정말 미지의 상황이고 저는 거기까지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 같고 이제 자산 가격은
기대감이 있을 때 가격이 가장 높게 만들어지고 그 기대감이 미지에 있을 때 훨씬 더 올라갑니다. 기대감이 구체화되면 잘 안 돼요. 이건 우리가 테슬라에서도 봤고 수많은 성장하는 기업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내용들이니까 지금은 미지에 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단기적으로 시세가 제일 좋을 수 있어요. 이게 이걸 갖고 뭘 어떻게 할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은 A라는 미래를 상상하고 이 사람은 B, 이 사람은 C, 이 사람은 D 이 미래를 상상하는데 이게 미지에 있는 상태면 A, B, C, D 한꺼번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엄청나게 터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뭔가 A든 B든 C든 D든 하나로 딱 결정이 되면 그때 되면 미래가 보이죠. 가시권에 들어오면 미지가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밸류에이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게 엄청난 성장을 보이지 않으면 대체적으로는 A, B, C, D 다 합한 값보다는 작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휘청거릴 수 있고 모르겠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그 도치쿤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또 달러는 어떻게 되지? 하는 또 의문이 또 생겨요. 만약에 이제 코인 일단 정략적이고 정치적으로 젊은 코인하는 친구들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코인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발언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래 기술자인데 트럼프는 당연히 이 거래는 해주겠다고 하고 조금만 해줘도 돼 라고 생각하고 그걸 강조하면 그쪽 시장은 다 내 거야 이렇게 계산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봐야 되고 최근에 이제 한 명의 연준 인사가 연준 총재가 CBDC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가 지금 필요하지 않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과연 이런 코인의 활성화가 실물 화폐로 넘어오는 과정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눈 뜨고 가만 보고 있을 것이냐. 그것도 상당히 굉장히 큰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이 대표적인 나라고 그 다음은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조금 그 뒤에 있겠지만 부채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국가가 그 나라에서 통용되는 약속이 하나가 아니고 약속이 두 개야. 수단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야 했을 때 부채를 어마어마한 지고 있는 수단이 그런 통화가 과연 자기의 통화 가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누구도 정확하게 대답할 수 없는 내용이 좀 미지의 영역으로 좀 놔둬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지금 기대감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다. 진짜 주식을 원래 잘 아시는 분들은 바이오 회사, 물론 특정 회사지만 우리 전력기기, 방산 이쪽으로 이제 계시는 분들. 상반기는 반도체. 네. 그렇게 이제 그걸로 해서 이제 돈을 그분들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원래 플러스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 아니 감독님은 그런 주식 좀 많이 갖고 있지. 이렇게 왜 시장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만약에 이제 하시면 각도기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드릴 말씀이 없죠. 결과적으로 여기는 결과를 얘기하는데 결과를 못했으니까 너무 죄송하고 제일 아쉬운 거는 금융주를 못했던 게 제일 아쉬워요. 예를 들어서 방산도 논란이 많아요. 트럼프 끝나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전력기기는 반도체보다 전력기가 더 사실상 좋았으니까 한 번 더 공부를 했어야 되는 아쉬움은 좀 남는데 여러 가지 다 아쉬움이 남죠. 항상 아쉬움이 나고 바이오는 별로 아쉽지 않아요. 모르는 영역이었으니까 장담도 안 되는 영역이었고 승부의 영역이었으면 잘 모르겠고 은행은 너무 뻔한 영역이었거든요. 은행은 또 퇴직연금이나 이쪽에 되게 강조 많이 하셨어요. 네, 그리고 올해 상반기 다 치웠죠. 수익 내고. 왜냐면 관성이 젖었던 거예요. 은행 관련 주식이 없었던 게 아니고 좀 있었는데 작년 연말 올해 상반기로 다 정리를 10몇 % 수익 나서 다 정리를 했는데 왜냐면 높게 수익을 보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고 배당 플러스 알파는 난 충분하다라는 처음 생각을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사실은 밸류업 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한번 속구치고 죽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궤적을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은 이 밸류업 되게 구조적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밸류업이 구조적일 것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내년도에 나는 이쪽은 올해는 놓쳤지만 놓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해서 최근에 포트폴리오 중에 이것도 최근 주가 빠지면서 좀 손실이 나 있습니다만 그쪽 비중을 점차 늘리고 있죠.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그쪽.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젠슨 황이랑 네. 그 뭐지 손정희 회장이 만났는데 예전에 우리 대주주였어요라고 하는데 한 200조밖에 손실, 그러니까 물론 가지고 있으면 한 200조 벌었는데 네. 이제 다 팔아버려고 200조 정도밖에 손실 안 나셨어요라고 하는 뭐 그런 농담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또 그 정도는 아니시잖아요. 손정이 울던데. 아, 그러니까. 근데 그 젠슨 왕의 손정이 그 소개는 정말 주목할 만한 했어요. 손정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일본에서는 좀 특이한 사람일 텐데 그 사람이 한국과 일본의 영향을 같이 받으면서 일본의 엄청난 자금력을 한국적인 다이나믹으로 성공적으로 투자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도 없잖아요, 일본에는. 근데 젠슨 왕이 얘기한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를 처음으로 빌 게이츠를 일본에 소개한 사람이 이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야후 제리 양을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 그리고 인터넷 그 포털을 처음 소개한 사람이 이 사람이고, 그다음 또 누구 얘기했지? 엔비디아의 대주주였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일본에서 다 그 시대에 최초인 사람이 다 소프트뱅크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간에 실패도 크게 그랬습니다만 진짜 대단하네요. 근데 두 분의 그런 뭐 약간 조크도 있고 뭐 누구는 쫑크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보기 좋더라고요. 네. 그것도 이제 받아들이고 웃으면서 받아들이고 네. 물론 사진을 좀 이상하게 찍으니까 약간 머리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있는 모습처럼 또 보이는데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문화 그런 분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사실 좀 해봤거든요. 필요하죠. 그래서 자본시장 발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의 거대한 자본시장은 그쪽으로 옮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식을 지금까지 저처럼 남아있는 사람들 약간 그런 뭐예요? 부심? 그래, 그래도 내가 우리나라에 약간 도움은 되는, 경제에 그래도 좀 도움은 되는 일을 하지, 자기 위안이겠지만 그렇게 하는데, 제가 최근에 봤던 짤 중에 제일 웃기는데, 미국은, 미국 주식은 세금을 떼가지만, 우리나라 주식은 원금을 떼간다고.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내가 뭔 짓을 하지? 그래, 미국 주식에서 세금 잘 내는 게 나라를 위한 일인 거 아닌가? 저 대주주들 우리 사기치고 덩쳐먹고 유증하고, 쪼개기 하고, 뭐 그렇게 자기 구속될 것 같으면 사과하고, 그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도 막 이렇게 불현듯 들더라고요. 근데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이건 진짜 강조하고 싶은데, 분위기 진짜 많이 바뀌었습니다. 두산이 하겠다고 했다 포기한 건? 합병? 두산밖에? 그 다음에, 고려 아연 회장은 사실 되게 억울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경영을 잘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사가 요정에서 내려오겠다? 그 MON인가 그거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저도 뭐 마이너티 머저리티인가 이렇게 해서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상충이 있을 때 대주주는 거기 의사결정에서 빠지고 그렇게 우리가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소액주주의 마음을 달래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기자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와 저거 예전에 이용호 국회의원인가 한번 하자 그랬다가 나가게 됐는데 저걸 어찌됐든 간에 회장이 직접 저런 얘기를 공식 석상에서 하다니 진짜 많이 변했다. 그럼요. 이건 진짜 변한 거고요. 장담한 건데 5년 안에 이쪽에 발을 담그고 있으시면 지금 서울에 겨우 오신 분들이 내가 한국 그 경제도 이바지했고 한국 자본시장의 변화에도 이바지를 했고 그리고 나도 같이 웃을 수 있어서 좋았다 하는 얘기 아마 5년 안에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3년 미국 갔다가 지금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 거예요. 진짜? 왜냐면 저도 안전판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서여준식 교수는 3년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한 1년 정도 미국 갔다 와도 되겠네요. 지금 떨어지고 나면 숨고르기 좀 나면 좀 비싸잖아요. 잘못하면 또 밥대요. 양쪽에서 다 두드려 맞는. 여기서 두드려 맞은 거 가지고 손실을 보고 넘어가는데 거기서 또 두드려 맞으면 2번 연속 두드려 맞으면 정말 회복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안 먹고 말지도 조금 필요한 종목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한국 시장 진짜 이거는 많이 변했어요. 이 정도 속도면 진짜 한 3년이면 정말 많이 가능할 것 같아요. 5년이면 정말 미국하고 유사한 점도 많이 생길 것 같고.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힘드신 상황에서도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여기 시청자분들께 하신 말씀 아니면 파트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파트너분들께 전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셨으면 합니다.
올해 제가 옆에서 보좌를 잘 못해드려서 자산관리 보좌를 잘 못해드려서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했지만 여기서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 더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회복을 해 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회복을 하고 나서 확실한 업그레이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 더 영속적이고 꾸준한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하고 있고요. 그것들이 이제 점차 포트폴리오에 시간이 지날수록 반영이 될 것이다. 당장에 한꺼번에 되는 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될 것이고, 그런 모습으로 점차 변해갈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저희 방송 사랑해 주신 분들, 저희와 함께 오히려 지금 저희가 IT 쪽 얘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IT 쪽에서 고통당하신 많은 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항상 이런 과정이 있다. 이런 아픔의 과정들을 잘 견디셔야 좋은 날을 볼 수 있다. 아프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사이클을 맛을 다 봐라. 하락 상승 하락 상승 두 번 맛을 봐야 된다. 그래야 좀 더 눈이 열리고 다음번에 어려움이 왔을 때 견딜 체력이 생기고, 여기서 못 견디면 다음번에 똑같은 상황에서 또 못 견딘다. 그러니까 한번 버티고 견뎌봐라. 그러면 다음번에는 더 잘 능력이 업그레이드된 자리를 만날 수 있을 거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시장 무조건 지금 앞도 뒤도 안 돌아보고 무조건 좋을 거야. 지금 좋으니까 라는 생각은 한 번쯤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한국 시장에 그런 고민을 조금 더 해주시면 더 좋은 결과가 여러분께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한번 전해봅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